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과 분위기를 배달하는 이동네역서, 정보를 배달하는 집배원 개준입니다. 두 번째 이동네역서 집배원 개준이가 배달할 두 번째 동네는 바로 홍대와 신촌입니다. 홍대 신촌하면 전통적인 대학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대학가를 넓게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의 로망, 자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가실까요? 오늘 쭉 둘러보기 전에 학교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 먼저 짚고 가볼게요. 신촌에는 연대, 이대 두 개의 학교가 붙어있죠. 서강대는 행정구역상 신촌은 아니지만 신촌역과 바로 붙어있고요. 그리고 홍대는 신촌에서 한 정거장 언덕을 하나 넘으면 있어요. 오늘은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학교는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다가 굉장히 신기한 걸 찾아냈어요. 신촌동 면적의 90%가 연세대학교 부지더라고요. 나머지 10%에는 신촌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학교가 얼마나 크길래 동 하나가 학교 하나인 건지. 야, 역시 괜히 연대하면 신촌, 신촌하면 연대가 떠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안쪽을 지금 걷고 있는데, 여기 근처에 자취하는 학생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여기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몇 가지 질문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자취하시나요? 저희 중에 자취하는 사람은 일단은 없습니다. 여기 네 분 다 자취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 자취를 하고 계신 분들 좀 있을까요? 네, 자취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기숙사 사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자취하시는 친구분들이 이 근처에 어떤 지역에 조금 많이 거주를 하시는지 그런 정보들도 조금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쪽에 가시면 이제 서문이라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서문 쪽에서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저기 서대문 우체국 근처에 이제 네, 자취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도 자취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남문인데요. 아까 인터뷰하신 학생분께서 말씀하신 서대문 우체국이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이제부터 길을 건너서 학생분께서 말씀하신 서대문 우체국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제 뒤편에 보이시는 대로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오피스텔들이 쭉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하숙집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 다른 동네에서는 하숙집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유독 연세대 앞에만 하숙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100% 주택가여서 동네가 좀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좀 있네요. 방을 구할 때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방을 구하실 때 낮에도 한번 와보고 밤에도 한번 와보셔야 돼요. 왜냐면 낮에는 채광을 확인해야 되고 밤에는 그 동네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 밤에 그 동네 분위기라는 게 은근히 중요해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북적이면 북적이는 대로 특이사항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밤에 너무 시끄럽진 않은지 또 너무 위험하진 않은지 그런 점들은 와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이니까 밤에도 한 번씩 꼭 와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의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시세라는 게 때마다 다르고 집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다 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대략적으로 55만원에서 70만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50만원 정도 하는 집이 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세는 1억 언저리에서 구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네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남문 앞동네는 학교뿐만 아니라 놀러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신촌, 홍대, 연희동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바로 앞에 서대문 우체국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종로나 상암 쪽으로도 금방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본가가 송도, 고양, 파주 이쪽인 친구들에게도 교통편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동네가 조용하지만 그만큼 밤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집 바로 근처에 편의점이라던가 식당, 카페가 많이 없다는 게 단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희교차로에서 남문까지의 거리가 600m가 좀 안 되고 걸어서 12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쭉 걸어온 주택가에 사는 친구들은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살고 있네요. 이제 주택가들을 쭉 따라서 연희동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서문 근처 주택가들을 둘러보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한 군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연희동에 있는 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요. 연희동에 자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희동에는 유독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연희동에 주택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연희동에는 도대체 왜 주택이 많은 것일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곳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서 그렇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자면 이 동네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는 동네란 얘긴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2층 규모의 저층 단독주택으로만 형성이 되어야 되고 허가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동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연희동에는 단독주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희동이 이렇게 관리를 받는 땅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동네가 터가 되게 좋거든요. 조선 초기에 왕궁 후보지로 거론될 정도였다니까 말 다 한 거죠.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고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 동네로 모이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여기 살면 그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이게 성북동이나 평창동처럼 전형적인 부촌에 비슷하게 보이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희동은 아파트가 거의 없고 주택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가볼 연대 서문과 바로 붙어있는 연희동은 이런 부촌의 느낌은 아니고 자취방과 하숙집이 모여있는 주택가예요. 저희가 지금 있는 연희로 왼쪽 편이 부촌 느낌이라고 불리는 연희동이고, 우리가 하프를 찾아서 놀러오는 연희동이 이쪽인 거죠. 이제 저희는 연희 맛거리를 지나서 서문 쪽으로 함께 가볼게요. 가시죠. 제가 응답하라 1994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쪽 동네에 오니까 응사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택가에 원룸, 하숙 이런 팻말들이 좀 붙어있고 동네가 아기자기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아까 남문 쪽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시설들이 많이 없었는데 여기 서문 쪽에 오니까 확실히 학생들이 자주 갈 만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서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서문 쪽 동네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연희동 초입부터 여기까지 500m 정도 걸어서 8분 거리라서 연대 학생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에 식당이나 카페가 소소하게 있어서 굳이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연남동, 연희동, 화풀이랑도 여기가 가까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으로는 여기가 언덕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가 꽤 오르막길이라서 아침에 지각이라도 했다가는 다리에 좀 알이 좀 베길 것 같고, 형성된 지 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여기 길이 좀 좁고 약간 노후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연희동이 교통이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철과 버스가 잘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희동은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홍대나 신촌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시세를 말씀드리자면 월세는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30부터 70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문보다는 시세가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전세는 1억 5천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매물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학교는 바로 이화여대입니다. 이대는 연대랑 바로 붙어 있어서 학생분들이 연대 동문 쪽이나 이대역 앞쪽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를 한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다 보니까 확실히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쓴 오피스텔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대역 2번 출구를 중심으로 신촌로를 따라서 쭉 오피스텔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오피스텔들이다 보니까 원룸이나 빌라들보다는 가격대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평균적으로 1000에 70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둘러보러 가실까요? 여기는 대부분 주상복합 오피스텔들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곳을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신축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 저희가 같이 돌아봤던 연대 쪽 주택가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여기가 2대 상권이랑 주거지가 함께 있는 동네여서 분위기가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고 그만큼 덜 위험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시끄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대 상권 쪽에 있는 오피스텔촌을 쭉 둘러보았는데 이제부터 이 동네의 장단점을 조금씩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 동네 근처에는 카페도 많고 맛집도 있고 기본적인 편의시설들도 갖춰져 있어서 살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 종로 쪽으로도 한 번에 나갈 수 있고 2호선 이대역과도 가까워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고 밤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들을 쭉 둘러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마포구에 있는 학교를 좀 둘러볼까 해요. 마포구에는 홍대, 서강대가 있는데 이대랑 가까운 서강대부터 먼저 가볼게요. 세 번째로 도착한 학교는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 사실 서강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포구에 위치한 학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신촌역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여서 사람들이 신촌에 위치한 학교인 줄 알더라고요. 이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이대 쪽으로 넘어가는 후문 쪽에 자취를 하거나 신촌역 근처에서 자취를 많이 한다고 해요. 아니면 공덕이나 이대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전부 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라서 연대 학생들보다 자취생들이 조금 더 넓게 퍼져서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서강대 후문 쪽에 위치한 자취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학교 근처에는 원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신축 원룸도 많고. 근데 이 동네는 상대적으로 신축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들이 되게 많죠. 여기가 대흥 5구역이라고 예전부터 재개발을 벼르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재개발을 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서 해당 지역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동네는 꽤 여러 번 탈락을 해서 아직까지도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가 허가가 난다면 이 근방이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겠지만 그 전까지는 학생들이 모여 사는 자취촌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동네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장점으로는 학교랑 가깝고 6호선 대흥역과 2호선 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는 걸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단점으로는 편의시설이 많이 없어서 밥을 먹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하려면 조금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또 여기 동네도 오르막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서강대 학생들이 공덕역이나 이대역 앞쪽에 있는 오피스텔로 몰리는 데에는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신기하게 여기는 월세방만큼이나 전세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초신축 풀옵션이 아닌 이상 1억 언저리에서 방을 구할 수 있고 월세는 30에서 60까지, 보증금은 대부분 1000만원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네요. 매물도 올라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학교 홍대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홍대거리라는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와는 조금 떨어진 동네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수부터 망원, 연남, 성산까지 꽤 넓은 지역에 퍼져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학교 바로 앞은 상권의 느낌이 강하고 클럽거리라던가 유흥가가 발달되어 있는 편이라서 학생들이 조금 더 멀더라도 조용한 동네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전에는 홍대 앞이 이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라 주택가였거든요. 주택이 많고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예술가들이 모이고, 홍대는 또 미대가 유명하다 보니까 미대생들이 차고를 개조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거리에서는 음악가들이 거리 공연을 하고,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권을 발달을 해서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진행이 되고 현재 지금의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제 저희는 상수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룸촌을 둘러볼 거예요. 여기가 홍대 후문과도 거리가 가깝고 상대적으로 조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상수역에서 홍대 입구까지 한번 걸어와 봤는데요.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번 출구 근처는 학교 후문까지 거리도 가깝고 주변에 카페나 식당이 좀 많아서 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홍대 거리랑 거리도 가깝고 거리 가까운 거에 비해서 시끄럽지도 않아서 놀기에도 좋고 학교 다니기에도 좋은 그런 딱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대형 편의시설이 근처에 없어서 학정이나 공덕까지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세는 월세가 50에서 8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증금은 좀 센 편이에요. 전세는 평균 2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대, 이대부터 서강대, 홍대까지 넓게 돌아보면서 자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댓글로 더 많이 요청해주세요. 그러면 집 배운 개준이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